안녕하세요.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최희정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공유드릴 주제는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 Approaches for Multivariate Time 시리즈입니다. 개인적으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기반의 어노말리 디텍션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쪽 분야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잘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모델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표적인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 어프로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논문의 제목은 Unsupervised Scalable Representation Learning for Multivariate Time 시리즈입니다. 이 논문은 뉴립스 2019에서 억셉되었던 논문입니다. 방법론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본 발표에서는 이거를 MTS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TS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는 지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존재하는데 지금 보시는 앞에 세 가지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실에서 MTS 데이터에 레이블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로는 MTS 데이터의 길이가 관측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MTS의 길이에 상관없이 학습 및 검증 단계에서 스케일러빌리티와 이피션시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MTS의 길이에 관계없이 고정된 길이의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는 커절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기반의 스케일러블 인코더 올리 아키텍처와 이를 학습할 수 있는 네거티브 샘플링 기반의 노벨 언슈퍼바이즈드 트리플렛 로스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퍼 스크립트로 이렇게 1, 2, 3으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고려한 사항과 매칭되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최초로 fully unsupervised 트리플렛 로스를 MTS에 적용했다는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논문을 보기에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 그리고 주요한 부분이 트리플렛 로스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트리플렛 로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세미나에서 최정우 석사과정이 한번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자세한 부분은 아래 보시는 이제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처럼 파란색의 베이스라인 앵커가 존재할 때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그 초록색에 해당하는 포지티브 이그젬플 그리고 네거티브 이그젬플인 빨간색 부분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을 때 이 트리플렛 로스는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앵커와 포지티브의 거리는 최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상이한 성질을 가지는 앵커와 네거티브 사이의 거리는 최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니얼리스트 네이버 컨텍스트를 학습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존재를 했을 때 트리플렛 로스로 러닝을 하고 나면은 학습 후에는 이러한 식으로 좀 상이한 것은 멀게 그리고 동일한 것, 유사한 것은 가깝게 이런 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일단 대표적인 트리플렛 로스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앵커와 포지티브는 유사하기 때문에 거리를 최소화해야 돼서 이 둘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는 양수로 놓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앵커와 네거티브는 상이하기 때문에 멀리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에 대한 건 앞에 네거티브 부호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유사하고 상이한 성질을 레프레젠테이션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은 뭐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거리의 반대에 해당하는 유사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리퀴짓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본 방법론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unlabeled MTS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유사한 MTS가 유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도록 이제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슈퍼바이즈드 트리플렛 로스에 네거티브 샘플링을 적용을 해서 노벨 언슈퍼바이즈드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트리플렛 로스와 네거티브 샘플링입니다. 그래서 트리플렛 로스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상이하고 유사한 이그젬플 사이의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로스이고,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노벨 언슈퍼바이즈드 트리플렛 로스에서는 이 트리플렛 로스가 유사한 MTS가 유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네거티브 샘플링의 경우에는 아마 워드2백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심 단어를 기준으로 설정한 윈도우 외부에 존재하는 단어들이 중심 단어와 상이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된 단어를 네거티브 샘플로 사용을 해서 그 학습에서 소프트맥스를 계산하는 부분에 대한 그 컴퓨테이션을 줄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러한 네거티브 샘플링에서 이제 윈도우 외부에 존재하는 단어들을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지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어서 이 슈퍼바이즈드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앵커 그리고 포지티브, 네거티브가 레이블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블링을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해줌으로써 노벨 언슈퍼바이즈드 트리플렛 로스를 제안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렛 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앵커, 포지티브, 네거티브에 대한 레이블링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가지를 xref, xforce, xneg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xref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그 파란색에 해당하는 타임 서브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y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옵저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x축은 타임이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모 한 칸에 여러 개의 변수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xre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여러 개의 관측치로 주어진 타임 시리즈 중에서 하나의 관측치에서 랜덤으로 선택한 서브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xforce 같은 경우에는 이 xref에서 랜덤으로 선택한 서브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ref가 xforce보다는 길이가 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neg 같은 경우에는 이 주어진 타임 시리즈 옵저베이션 yi를 제외하고 이제 이것과 상이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나머지 이제 옵저베이션 yj에서 랜덤으로 선택한 서브 시리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처럼 이렇게 샘플링을 통해서 xref, xforce, xneg를 이제 레이블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세 가지는 각각 워드2백의 컨텍스트, 센터 워드, 그리고 랜덤 워드와 매칭이 되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워드2백에서 네거티브 샘플을 여러 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 xneg는 라지 K개만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앞쪽에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xref, xforce, xneg가 이제 레이블링이 되고 나면 이 세 개를 이용을 해서 슈퍼바이즈드 트리플렛 로스를 기반으로 오브젝티브 펑션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의 이제 목적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X레프와 X포스의 유사도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게 유사하게 레프레젠테이션 되도록 강제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뒤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X레프와 X네그의 유사도가 작아지게 만들어서 이 두 개는 상이하게 레프레젠테이션 되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트리플렛 로스는 원래 거리 기반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제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하되 거리를 유사도로 변경해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런 식으로 시그마가 나와 있는데, 앞쪽에서 네거티브 샘플링을 할 때 X 네그를 라지 K개만큼 이제 샘플링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시그마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학습의 안정성과 수렴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랜덤 선택된 X 네그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이제 슈퍼바이즈드 트리플렛 로스에 네거티브 샘플링을 적용을 해서 언슈퍼바이즈드 트리플렛 로스를 제한한 부분이고, 이렇게 제한된 로스로 학습해야 할 모델 대상, 즉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할 모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코더만 있는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DNN with exponentially dilated convolution, 커절 컨볼루션을 인코더의 구조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 자체가 그 타임 랭스에 이제 관계가 없이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풋은 이제 피처 개수, 타임 랭스의 쉐이프로 들어가되 타임 랭스의 값에는 아무 숫자나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아키텍처로 이제 DNN with exponentially dilated causal convolution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연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좌측과 같이 인풋이 3개의 피처와 5개의 타임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인풋이라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커널 사이즈가 3이고 다일레이션이 1인 그 커널을, 1D 커널을, 네, 1D 컨브를 2개 적용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절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아웃풋의 첫 번째 시점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시점까지의 데이터만 사용을 인풋에서 해야 하고, 뒤쪽의 미래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커절 컨볼루션을 위해서 앞쪽에 지금 커널 사이즈 마이너스 1 곱하기 다일레이션 만큼의 제로 패딩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t 시점의 아웃풋에 대해서는 인풋에서 t 시점까지만 이제 정보를 사용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한 칸씩 움직이면서, 스트라이드가 1이라고 하면은 옆으로 한 칸씩 움직이면서, 네, 지금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의 커널에 대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스트라이드가 1이기 때문에 아웃풋이 지금 커널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타임 스텝 길이만큼의 벡터가 한 개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컨캣해서 네, 두 번째 레이어의 인풋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나왔던 이 레이어의 아웃풋에 대해서 지금 세컨드 레이어에서 인풋으로 사용하는 상황이고, 달라진 점은 이제 다일레이션이 2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일레이션이 2가 되게 되면은 커널 자체가 커널 사이즈가 3이지만 네, 이렇게 중간중간 한 칸씩 비어 놓고 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쪽에 4개의 제로 패딩이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옆으로 한 칸씩 움직이면서 좀 리셉티브 필드를 굉장히 넓게 만들면서 커널을 작동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커널 2개를 사용을 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 아웃풋에서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타임 스택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레이어에서 다일레이션을 4로 늘려서 지금 이런 식으로 중간에 3개씩 비어가면서 4개 단위로 인풋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동일하게 앞쪽에서 했던 레이어와 동일하게 연산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2x5의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웃풋 자체는 지금 이 2x5기 때문에 커널 사이즈에다가 타임 스택과 연관된 아웃풋 사이즈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3개의 레이어를 쌓게 되면은 이렇게 exponentially increasing 다일레이션 파라미터를 적용을 해서 커절 컨볼루션이랑 그 다음에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리키렐로 레지듀얼 커넥션의 조합을 이제 하나의 어떤 모듈로 만들어서 그 모듈을 여러 개 쌓아서 최종적으로 인코더를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선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다일레이티드 커절 컨볼루션을 쓰게 되면은 하나의 아웃풋에 대해서 이 부분의 리셉티브 필드를 펼쳐 나갈 때 굉장히 넓은 부분으로 영역을 넓게 봐서 되게 광대한 범위의 그 인풋을 반영을 해서 하나의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까지는 이제 인코더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인코더의 구조와 그 다음에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예시에서 든 것처럼 인풋이 3개의 피처와 5개의 타임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때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코더를 통해서 타임 시리즈로부터 렐레벤트한 인포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여기가 이제 세로 길이가 이제 커널의 개수, 마지막 레이어의 커널 개수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 가로 길이가 타임 스택과 지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길이에 대해서 좀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템포럴 디멘전에 대해서 글로벌 맥스 풀링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애그리게이션을 하면서 이제 고정된 길이의 인풋의 타임 랭스와 관계없는 고정된 길이의 이제 벡터를 최종적으로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 한 개에 대한 그 여러 개의 타임 스텝의 아웃풋이 이제 글로벌 맥스 풀링을 통해서 그 중에 최대값이 하나가 이렇게 대표값으로 도출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의 타임 랭스에 관계없이 픽스드 사이즈의 벡터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최종적으로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텝 4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 이러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인풋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X레프, X포스 그리고 라지 K개의 X네그를 넣어서 총 라지 K 플러스 2개만큼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 놓은 후에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본 논문에서 제안한 노벨 언슈퍼바이즈드 트리플렛 로스로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실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벤치마크 모델과 그 다음에 제안한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여러 개의 태스크 중에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일단 대표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언슈퍼바이즈의 DTW와 그 다음에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있고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지금 SVM을 모델로 사용을 했는데 레프레젠테이션은 아까 말씀을 드린 과정을 통해서 일단 학습을 해놓고 인풋에 대해서 모든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은 다음에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SVM을 학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 유명한
네,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진행을 일단 했는데 UCR 아카이브에 존재하는 128개의 유니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 후에 지금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워스라고 해서 제안한 방법론이 언슈퍼바이즈드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도출을 했고 슈퍼바이즈드 모델과 비교적 유사하게 좋은 성능을 도출한 것을 통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이 꽤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시각화를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A와 같이 이러한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클래스별로 매우 잘 뭉쳐있는 걸 봐서 레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잘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B와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지금 제가 커서를 놓고 있는 부분의 데이터가 굉장히 클래스에 관계없이 혼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C번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많은 상황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은 조금 섞여 있는 클래스들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도 진행을 했는데 UEA 아카이브에 존재하는 30개의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셋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DTW와 성능을 비교를 했을 때 제안한 모델이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더 좋은 성능을 도출해서 언슈퍼바이즈드 방법 중에서도 굉장히 좋고 사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언슈퍼바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논문인 Un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 for Time Series with Temporal Neighborhood Coding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iClear 2021에서 억셉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MTS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잘 고려를 해서 MTS의 길이에 관계없이 고정된 길이의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할 수 있는 ADF 테스트와 그리고 포지티브 언레이블드 러닝을 활용을 한 Scalable and Efficient Neighborhood Based Unsupervised Learning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사용했던 논문에서는 트리플렛 로스와 그 다음에 네거티브 샘플링을 주된 아이디어의 어떤 근원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본 방법론에서는 이제 ADF 테스트와 그 다음에 PU 러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리리퀴짓으로 ADF 테스트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DF 테스트라는 건 Augmented Decoupled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스테이셔너리티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크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양상이 있는데 이제 왼쪽과 같이 넌 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 라고 해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분포가 달라지는 데이터를 넌스테이셔너리 하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오른쪽과 같이 시간이 변해도 일정한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를 저희가 스테이셔너리 타임 시리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F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인지 또는 넌스테이셔너리인지 구분하는 테스트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DF 테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ADF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 데이터가 스테이셔너리한지 검증하는 방법 중에 이제 디키플러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다가 이제 시간 트렌드를 반영을 한 스테이셔너리티 검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열 모형의 개수가 1 미만인지 그래서 스테이셔너리한지 또는 1 이상이어서 넌 스테이셔너리한지를 검정을 해서 데이터의 스테이셔너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토리그레시브 모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모형에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시간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해서 차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트렌드를 반영을 해놓고 이 시간 트렌드를 반영한 그 오그멘티드 AR 모형에다가 지금 이 델타가 1인지 또는 1보다 작은지 를 확인을 해서 이제 귀무가설은 이제 이 델타가 1이어가지고 넌 스테이셔너리 하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서 스테이셔너리 하다라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프리리퀴짓이었고, 이러한 ADF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템포럴 네이버후드 코딩을 하는 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non-stationary MTS의 로컬 스무스니스 특성을 기반으로 근접한 시간대의 MTS 분포와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는 MTS 분포가 구분될 수 있도록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테이션부터 보고 가면은 일단 이 라지 X가 MTS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지 D가 피처 개수이고 라지 T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WT로 나와 있는 거는 보시면 X 중에서 T-2분의 델타부터 T 플러스 2분의 델타까지 T 플러스 2분의 델타까지 이제 델타라는 길이의 타임 윈도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목이 논문의 제목에 템포럴 네이버후드 코딩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네이버후드가 결국은 유사한 타임 윈도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NT 같은 경우에 이 템포럴 네이버후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T-바 같은 경우에는 이 NT에 속하지 않는 non neighboring window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테이션을 살펴보았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각각 좀 더 세분화된 방법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TS의 로컬 스무스니스를 기반으로 네이버후드의 분포를 템포럴 데이터의 점진적인 변화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일단 가우시안 분포로 여기서는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T 스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이버후드의 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를 기반으로 봤을 때 이 T 스타가 T의 네이버후드에 속할 그런 분포 자체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분포로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이 에타 곱하기 델타로 되어 있는데, 델타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한번 언급을 했듯이 윈도우의 길이고요. 그리고 이 에타가 지금 이 네이버후드의 범위를 정하는 파라미터로 MTS의 통계적 특성의 점진적인 변화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뒤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는 네이버후드가 유사한 샘플주로 구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네이버후드의 범위를 변수들이 스테이셔너리한 기간으로 설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T 시점이 존재하고 그 T 시점에 어떤 윈도우 사이즈가 존재할 텐데, 그런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이 T 시점의 데이터와 특정 이제 네이버후드라고 볼 수 있는 주변의 데이터들에 대한 그러한 특정 기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게 스테이셔너리 하면은 네이버후드라고 하겠다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T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 자체를 네이버후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ADF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모든 윈도우에 적합한 에타를 자동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윈도우 WT가 주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WT를 중심으로 스테이셔너리 리전을 네이버후드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에타를 1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값을 증가시켜 가면서 ADF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이제 특정 지금 에타가 정해지는 순간 지금 저 가우시안 분포가 정해지고 그 가우시안 분포에서 내부에 들어가는 그 네이버후드
데이터에 대해서 ADF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이 WT에 대한 최적 네이버후드 레인지를 탐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에타가 정해졌을 때 에타에 대한 ADF 테스트의 p-value가 스레스홀드인 0.01을 초과하면은 이제 네이버후드가 더 이상 스테이셔너리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될 때까지 에타를 1부터 늘려가다가 이제 넌 스테이셔너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이제 그 전에까지에 이제 사용을 했던 최대의 에타를 이제 최적 에타로 선정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디스트 네이버후드를 정의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앞쪽에서 ADF 테스트를 통해서 스테이셔너리한 T 시점을 기준으로 스테이셔너리한 그 네이버후드인 NT가 정해지고 나면은 자동으로 정해지고 나면은 결국 이 NT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타임 시점들의 데이터는 다 넌 네이버링 윈도우즈인 NT 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쪽에서 결국 ADF 테스트를 사용을 해서 윈도우마다 최적 에타가 설정이 되고 그거를 기반으로 네이버후드인 NT와 논 네이버후드인 NT 바가 이제 정해지게 되고 이 NT와 NT 바를 각각 파지티브와 네거티브 샘플로 고려를 해서 사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연구에서는 조금 더 이제 컨트래스티브 러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U 러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컨트래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바이어스 문제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논문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NT바에서 샘플링한 윈도우가 WT와 유사한 특성을 가져서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T 시점을 기준으로 사실 지금 T에서 근접한 부분들만 점점 나아가면서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중간에 유사하지 않다가 다시 또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유사한 윈도우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과 같은 데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만약에 네거티브 샘플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이제 NT를 설정하는 방법 자체가 T를 기반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근접한 것들에서 넓혀가면서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네이버후드를 찾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넌 스테이셔너리 하다가 다시 또 스테이셔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 NT바를 네거티브 샘플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파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섞여 있는 언레이블드 샘플로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파지티브 언레이블드 러닝, PU 러닝을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PU 러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PU 러닝 같은 경우에도 아까 트리플렛 로스에서 언급을 했었던 최정우 석사과정의 PUMAD 강의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지티브와 네거티브가 레이블링이 잘 되어 있어서 이거를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에 해당하는 파지티브와 그리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네거티브 그리고 노란색에 해당하는 언레이블드가 다 있어서 이 언레이블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에 대한 레이블링 한 후에 이제 저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되는데요. PU 러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거티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파지티브와 언레이블드 안에 존재하는 일부 파지티브 그리고 일부 네거티브를 이렇게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이제 네거티브 샘플즈 위드 스몰러 레이트로 이제 취급하는 PU 러닝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템포럴 네이버후드
코딩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이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TNC의 목표 자체가 네이버후드인 NT와는 유사하고 그 다음에 논네이버후드와는 상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해진 그런 구조 없이 그냥 인풋을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매핑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코더가 존재를 할 때 이제 저희가 보시면 제가 지금 커서를 하고 있는 부분이 T시점이라고 할 때 이 T시점을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에 해당하는 윈도우 사이즈 데이터가 정해지면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길이만큼이 이제 윈도우 WT가 될 텐데요. 이 WT에서 지금 그 ADF 테스트를 통해서 이 T시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네이버후드가 존재할 확률을 가우시안 분포로 일단 추정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드는 그 분포 안에 드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 NT라고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T가 정해지고 나면 그 NT 안에서 WL이라는 네이버후드 안에 있는 어떤 윈도우가 나오게 될 거고 그 윈도우와 이제 주어진 WT는 인코딩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면 이게 지금 네이버후드다라고 일단 예측을 해야 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그 GT와 그 다음에 GL이라는 네이버후드 안에 있는 윈도우와 그 다음에 주어진 윈도우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네이버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WT가 주어졌을 때 지금 제가 커서를 놓고 있는 이 빨간색 가우시안 분포에 속하지 않는 이 외부의 지금 시점은 결국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논네이버후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지금 언레이블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레이블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타임 윈도우에 대해서 인코딩을 한 후에 아까 앞쪽에서 스몰러 웨이츠를 적용하는 PU 러닝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앞쪽에 웨이팅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 두 개는 지금 컨캣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갔을 때 이 두 개는 논네이버이다. 그래서 네이버후드의 확률이 낮다. 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을 이러한 구조, TNC의 구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 구조는 대충 이제 보여드렸고 이렇게 지금 모델의 흐름이 있을 때 결국 여기서 어떤 로스로 이제 모델을 학습할 것이냐가 중요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PU 러닝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U 러닝을 활용한 컨트래스티브 러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PU 러닝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PU 러닝 방법론은 언레이블드 데이터에서 샘플링된 이그젬플이 파지티브의 확률을 추정을 해서 그 확률을 로스 펑션의 가중치로 사용함으로써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어진 언레이블드 데이터의 안에 있는 각각의 인스턴스는 결국 파지티브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파지티브일 확률에 대해서 아웃풋의 결과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일 확률만큼 또 네거티브의 결과를 반영을 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한 고려를 모두 다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NT인 네이버후드는 이제 파지티브 이그젬플로 명명을 하고 NT 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레이블 데이터로 이제 설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NT 바에서 샘플링된 이그젬플이 파지티브의 확률을 W 그리고 반대로 네거티브의 확률을 1-W로 설정을 해서 가중치에 대해서 지금 가중치를 고려를 해서 이제 파지티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네거티브일 수도 있다라는 정보를 로스에 반영해 줬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W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어를 기반으로 추정하거나 또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앞쪽에 WL이 지금 네이버로드의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확률값 자체는 그냥 그대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DGT, GK가 지금 non neighborhood인 unlabeled 데이터에서 나왔던 그 레프레젠테이션과 그 다음에 주어진 윈도우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확률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 확률 값에 대해서 앞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네거티브의 확률과 그 다음에 포지티브의 확률을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가중치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 포지티브일 수도 있는 부분과 네거티브일 수도 있는 부분을 잘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논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험에서는 지금 시뮬레이티드 데이터, 그리고 ECG 데이터, HAR 데이터 총 3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지금 각각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인코더 같은 경우는 좀 이전에 저희가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했던 그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인코더가 이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었는데, 여기서는 막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마다 그냥 다른 인코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와 HAR 데이터에 대해서는 싱글 레이어 RNN을 사용을 했고, ECG 데이터에 대해서는 1D CNN을 사용을 했고요. 벤치마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라지티 로스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로 발표했던 논문을 벤치마크 모델로 사용을 했고, CPC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컨트래스티브 프레딕티브 코딩으로 모델을 학습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클러스터러빌리티부터 확인을 하면은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에 그 10개 변수에 대한 디멘저널 레프레젠테이션을 TSNE로 죄송합니다. 지금 시뮬레이티드 데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냥 10차원으로 도출을 해서 그거를 그냥 2차원으로 TSNE를 통해서 시각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NC가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 없이도 클러스터별 데이터의 특성을 잘 레프레젠테이션 한 거를 지금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TNC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에 따라서 굉장히 잘 뭉쳐있는 걸 보실 수 있고, 트리플렛 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0번과 그 다음에 2번 스테이트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뭉쳐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C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뭉쳐있는 느낌이 조금 덜하고, 여기서도 0번째와 2번째 스테이트에 대한 그 특성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러빌리티에 대해서 결국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이 각 방법론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도출을 해놓고 이거를 기반으로 K-민즈를 수행을 해서 클러스터 군집화를 얼마나 잘하나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여기서는 실루엣 스코어랑 그 다음에 DB 인덱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로 확인을 했을 때 TNC가 모든 데이터셋에서 다른 방법론들보다 두드러지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도 진행을 했는데,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한 후에 AUPIC랑 어큐레시로 이제 모델을 평가했는데요. TNC랑 CPC, TROS 같은 경우에는 각 방법론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한 부분이고, KNN 같은 경우에는 DTW 매트릭을 사용을 해서 K-니얼리스트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슈퍼바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와 클래시파이어가 통합된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인코더 자체가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로스로 학습이 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NC 같은 경우가 성능이 꽤 괜찮게 나왔고, 언슈퍼바이즈드 기반으로 봤을 때 성능이 꽤 괜찮게 나왔고, 엔드투엔드 슈퍼바이즈드 모델과도 좀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미나에서 타임 시리즈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